그렇다면 남인족에서 작정을 하고 넣은 아이가 아닙니까? 송구하옵니다. 천하디 천한 암코행 같은 년이 대궐에는 어찌 숨어들어서 한시라도 주상 곁에 있어서는 안 될 일. 당장 내쫓으세요. 더 이상 남인 때문에 골머리를 썩일 일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인계 여성이 아들 숙종의 마음을 홀랑 빼앗아 버린 겁니다. 그 남인 여성의 정체는 바로 이 사람. 장희빈. 그렇습니다. 궁녀였던 장희빈이었습니다. 삼복 형제의 신복이었던 장현의 오촌 조카이자 의심할 여지 없는 남인가의 여성 아하. 명성황후는요, 장희빈이 매우 간사하고 악독하다면서 평상시에도 이 감정적인 숙종이 장희빈의 꿰매에 빠진다면 이건 국가의 화가 될 것이다 라고 단언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숙종의 총애로 장희빈이 만약 아들을 낳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위험하죠. 장희빈을 발판 삼아 남인들이 득세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명성황후는 그래서 당장 장희빈을 궁궐 밖으로 내쫓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장희빈을 쫓아내고도 안심할 수 없었던 명성황후는요, 바로 이 인물을 숙종의 새로운 아내로 간택하게 됩니다. 인현왕후 드디어 나옵니다. 당시 서인의 실세였던 민유중의 딸 인현왕후를 새로운 중전으로 들인 겁니다. 이제 명성황후는요, 하루빨리 숙종이 인현왕후에게서 후사를 보기를 바랐겠죠. 그런데 새 며느리 인현왕후가 아이고 속 터지는 말을 꺼냅니다. 대체 무슨 말이었을까요? 전하의 승은을 입은 궁녀를 민가에 두는 것은 마음이 편치 못한 일이니 다시 불러들이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저게 결정적인 실수. 왜 그랬을까요? 저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정말 좀 너무 안 됐었어요, 인현왕후가. 궁녀 장씨를 직접 보지 못해서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단호하게 이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절대로 아니 됩니다. 장녀를 들여서는 우리 점잖은 중전은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소인 그럴수록 중궁전의 위험을 보일 것입니다. 한때 불같은 연정이야말로 시간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허니 그 일은 소인에게 맡겨주십시오. 아마 명성황후는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을 거예요. 순진하기 그지없는 이 며느리 인현왕후를 대신해 절대 장희빈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리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요, 이 아들에게 온갖 정성을 쏟던 명성황후에게 뜻하지 않은 불행이 닥치게 됩니다. 망각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시침을 하든 뜸을 뜨든 우리 주상을 일어나게 하라는 말이다. 임금이 불예하였으니 곧 두질이었다. 불예는요, 임금이 몸이 편치 않다는 뜻입니다. 전염병인가? 그리고 두질, 당시 조선 사람들을 벌벌 떨게 했던 전염병, 천연두. 네, 천연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683년 10월에 그 사랑하는 아들 숙종이 그 무서운 전염병 천연두에 걸리고 만 거예요. 명성황후는요, 이미 두 딸과 첫 며느리까지 모두 천연두로 잃은 상태였습니다. 아이고야. 그런데 하나뿐인 아들마저 천연두로 잃을 위기에 놓이니까 명성황후는요, 그야말로 정말 패닉에 빠지고 맙니다. 이때 어떻게든 아들을 살리기 위해 명성황후가 선택한 방법,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무속신앙. 전하는 대비마마께서 물벼락 벌을 받아야만 이승으로 돌아오실 수 있사옵니다. 또한 반드시 호쩌고리에 호치마를 입고 얼음물에 몸을 담가야만이 액을 씻어내실 수 있사옵니다. 대비마마, 이 날씨에 호쩌고리 호치마에 얼음물이라니요. 우리 주상이 저리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이 어미가 지옥불이라도 못 뛰어들까? 저게 효과가 있을까? 어휴 추워. 진짜 추웠나 보다. 진짜 추웠다. 또 연기하는 거 봐. 아우 좀 무서워. 아우 그때 진짜 너무 추웠어요. 진짜 그랬어요, 진짜. 네, 너무 추웠어요. 계속 물을 붓고 얼음을 붓고 이러니까 드라마는 근데 조금 과장돼 있지만 실제로 명성왕후는요 목욕제계를 하며 간절히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드라마와 마찬가지로 이때가 한겨울이었다는 거예요. 양력으로 치면 12월 겨울 추위에도요 목욕제계를 멈추지 않았던 명성왕후는요 덜컥 감기에 걸리고 맙니다. 점점 심해지는 이 기침 몸살 증상에도 명성왕후는 제발 아들을 낳게 해달라며 빌고 또 빕니다. 자, 그렇게 명성왕후의 정성 어린 기도 끝에 숙종이 무사히 천연두를 이겨낸 거예요. 보세요, 내 기도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숙종이 자리를 털고 일어난 지 3주가 지난 1683년 11월 22일 이번엔 명성왕후가 알아눕게 됩니다. 너무 고생했네. 그리고요 약 보름간 엄청난 고열에 시달리다가 결국 파렴으로 숨을 거두고 맙니다. 와, 이게 아들을 살리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나선 명성왕후가 아들과 자신의 목숨을 맞바꾸듯 죽고 만 겁니다. 그런 어머니 명성왕후의 모성 앞에 숙종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누구인들 어머니가 없겠으며 어느 어머니인들 모정이 없겠습니까만 지극한 모자의 정과 사랑이 그 누가 우리 모자간만한 이가 있겠습니까? 명성왕후와 숙종 사이만한 모자지간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말입니다. 아들을 사랑한 이 마음만큼은 야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목숨을 바쳐서까지 사랑했구나 그걸 또 느끼니까 와 너무 안타깝죠. 예. 그런데 어머니를 향해 이렇게 애틋한 말을 남긴 숙종은 명성왕후의 3년상이 끝나자마자 태도가 싹 돌변합니다. 그리고는 명성왕후가 관에서 벌떡 일어날 만한 일을 벌입니다. 숙종이 장희빈을 다시 궁궐로 불러들인 겁니다. 마치 이때만 기다린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장희빈을 후궁인 수건으로 책봉하고 아낌없이 애정을 쏟았지요. 여자가 정치를 하고 그렇게 하기까지는 자기는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들이고 아들이 나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서인과 남인의 대립 속에서 아들 숙종을 지켜내기 위해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신을 아끼지 않고 한겨울날 목욕제계를 할 수 있었던 명성왕후 역시 한 아들의 어머니였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야말로 명성왕후의 진정한 모습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아닐까요?